척척척 일주일 준비된 문제수입니다. 저희가 물음표는 한번 쳐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꼭 일주일이 됐습니다. 이 파격의 일주일이라는 평가가 참 많은데요. 그런데 오늘 이 대선 경쟁 상대였던 유승민 의원의 최측근 바른정당의 이해운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이게 뭔가 이러고 있어요. 잘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좋은 일이니까 뭐 이게 나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 상당히 지금 당황들 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어요. 예. 커피를 테이크아웃 잔에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이런 거는 참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바랬지만 뭐 도저히 볼 수 없는 장면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외로 상당히 박수 받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참 야당 의원이 저런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허 교수님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일주일은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착착 일을 잘 해냈죠. 근데 이제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은 이제 대선 중에는 각자 내가 이긴다는 말을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지표로서 승리가 이미 결정나 있는 것이 아닌가 할 만큼 자신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기고 난 이후에 처음 100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에 대한 준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일주일간 쭉 했던 그 현장 방문이라든지 행사는 전부 다 선거 공약에 이미 다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있던 이야기인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잘 됐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 10년 전에 다 국정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낼 수 있나. 그러니까 이미 노련함이 충분히 있는 집권 세력이었다. 준비된 집권 세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봅니다. 예, 저희가 키워드에서도 이게 준비된 문재수 이렇게 이제 뽑아봤는데 실제로 집권 100일 플랜이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이 광흥창 팀이라고도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대선 이런 준비도 했고 또 집권 플랜도 짜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취임 준비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한 말로 개문발차 문 열어놓고 출발하는 그러한 그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쭉 대선 과정에서 단단히 준비했다. 경상도 말로 단디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대통령이 돼서 운행하는 걸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연출된 측면도 있지만 정말 준비를 열심히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그런 집권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집권을 하고 맨파워도 말하자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집권해갖고 이거 그냥 중구난방이구나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그것이 내내 문재인 전 대통령 5년 동안 하나에 따라다녔던 그 아마추어 정권 이런 그 닉네임을 이렇게 붙였었는데 지금까지는 아주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취임 준비가 없더라도 이렇게 착착착 진행되는 것을 보고 아마 이해운 의원도 바른정당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재인에 대해서 반문 정선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그렇지 않네 아주 잘하네 이런 반응들이 지금 실제로 많이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잘 돼야겠죠. 처음과 끝이 똑같이 잘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100일 취임 이후 100일이 그 정권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그 100일 동안에 정말 문 정권이 기초를 단단히 잡고 이번에 김진표 의원으로 하여금 국정기획준비위원회 이것도 이렇게 발족을 시켰으니까 거기에서 5년 청사진 비전을 이렇게 제대로 틀을 잘 잡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집권 100일 플랜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서 일을 하냐 이것도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광화문 청와대 얘기는 그간 많이 나왔는데 경복궁 얘기도 솔솔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워낙 청와대가 구중궁과 같이 돼 있고 또 이 일반 시민들이 사는 곳하고 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여론에 배제되는 거 아니냐, 민심을 잘 못 읽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특히 전 정권 때문에 더 그런 문제 제기가 커졌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는 정부 종합청사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여민관의 위민관에서 여민관으로 바뀐 비서동 쪽에서 지금
지금 일을 하신다라고 지금 전해졌죠. 그런데 이제 뭐 그런데 저 문재인 대통령 경남고 저 동문인 저 승효상 건축가가 그러니까 경복궁 안에 있는 저 고궁박물관을 관저로 그리고 민속박물관은 부속시설 활용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아이디어 차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호 문제가 있고 만일의 사태에 어떤 그 북한에서의 어떤 공격이 있다든가 했을 때 즉각적으로 뭐 벙커로 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시민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 명제에서 저기 아이디어를 꾸밀 거는 아닌 거고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이제 경복궁을 뭐 건드린다니까 국민들이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 고궁박물관은 참여정부 때 이제 건립을 했던 겁니다. 당시 이제 문화재청장인 유홍준 청장께서 요청을 해가지고 행정. 그러니까 경복궁 안에 있는 예, 예. 최신식 시설인 거죠. 그렇습니다. 고궁박물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저기 우리가 광화문을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 끝에 있는데요. 저 밑으로 해서 이제 저기 정부 종합청사하고 지하 통로도 다 연결이 돼 있고 이미 이제 그 구조를 다 알고 지금 이거 하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보의 문제, 방위의 문제, 뭐 경호의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적합한 장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 문제로 이야기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립박물관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건축적 흠이 있어서 지금 박물관으로 쓰고 있지만은 박물관으로도 좀 적합하지 않다고 계속 지적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좀 어떻게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이디어 차원이다. 알겠습니다. 대선 이런 준비도 했고 또 집권 플랜도 짜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취임 준비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한 말로 개문발차 문 열어놓고 출발하는 그러한 그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뭐 쭉 대선 과정에서 단단히 준비했다. 뭐 경상도 말로 단디 준비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대통령이 돼서 운행하는 걸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연출된 측면도 있지만 정말 준비를 열심히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그런 집권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집권을 하고 맨파워도 말하자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집권해갖고 이거 그냥 중구난방이구나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그것이 내내 문재인 전 대통령 5년 동안 하나에 따라다녔던 그 아마추어 정권 이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서 일을 하냐 뭐 이것도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광화문 청와대 얘기는 그간 많이 나왔는데 네. 뭐 경복궁 얘기도 솔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워낙 청와대가 구중궁과 같이 돼 있고 또 이 일반 그 시민들이 사는 그 곳하고 쭉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여론에 배제되는 거 아니냐, 민심을 잘 못 읽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특히 전 정권 때문에 더 그런 문제 제기가 커졌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는 저 정부 종합청사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여민관의 이름이 바뀌고 위민관에서 여민관으로 바뀐 비서동 쪽에서 지금 일을 하신다라고 지금 전해졌죠. 그런데 이제 뭐 저 문재인 대통령 경남고 저 동문인 저 승효상 건축가가 그러니까 경복궁 안에 있는 저 고궁박물관을 관저로 그리고 민속박물관은 부속시설 활용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아이디어 차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은 이제 대선 중에는 뭐 각자 내가 이긴다는 말을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지표로서 뭐 승리가 이미 결정 나 있는 것이 아닌가 할 만큼 자신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기고 난 이후에 처음 100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에 대한 준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일주일간 쭉 했던 그 현장 방문이라든지 행사는 전부 다 선거 공약에 이미 다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있던 이야기인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잘 됐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 10년 전에 다 국정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노련함이 충분히 있는 집권 세력이었다, 준비된 집권 세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봅니다. 예, 저희가 뭐 키워드에서도 이게 준비된 문재수 이렇게 이제 뽑아봤는데 실제로 집권 100일 플랜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뭐 이 광흥창 팀이라고도 있었고 뭐 그래서 그동안 뭐 척척척 일주일 준비된 문재수입니다. 저희가 뭐 물음표는 한번 쳐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꼭 일주일이 됐습니다.
이 파격의 일주일이라는 평가가 참 많은데요. 그런데 오늘 이 대선 경쟁 상대였던 유승민 의원의 최측근 바른정당의 이해운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이게 뭔가 이러고 있어요. 잘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좋은 일이니까 네. 뭐 이게 나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 네. 상당히 지금 당황들 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어요. 예. 네. 커피를 테이크아웃 잔에 들고 네.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이런 거는 참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바랬지만 뭐 도저히 볼 수 없는 장면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의외로 상당히 박수 받겠다 네. 그런 생각하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참 야당 의원이 저런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허 교수님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난 일주일은 뭐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착착 일을 잘 해냈죠. 근데 그 닉네임을 이렇게 붙였었는데 지금까지는 아주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취임 준비가 없더라도 이렇게 착착착 진행되는 것을 보고 아마 뭐 이해운 의원도 바른정당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재인에 대해서 반문 정선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그렇지 않네, 아주 잘하네, 이런 반응들이 지금 실제로 많이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잘 돼야겠죠. 처음과 끝이 똑같이 잘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100일 취임 이후 100일이 그 정권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그 100일 동안에 정말 문 정권이 기초를 단단히 잡고 이번에 뭐 김진표 의원으로 하여금 국정기획준비위원회 이것도 이렇게 발족을 시켰으니까 거기에서 5년 청사진 비전을 이렇게 제대로 틀을 잘 잡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이수희 변호사님 예. 집권 100일 플랜 속에